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감전 사고 우려도 높습니다. 예방법을 윤동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올 가을에 잦은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양이 물먹은 스펀지처럼 부푼 곳이 많습니다.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큽니다. 경사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올 경우 산사태 징후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설이 노후에 토사 붕괴 위험이 있거나 절개지에서 흙이 흘러내린다면 즉시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군데군데 금이 생기거나 벽 일부가 떨어진 옹벽, 안전관리 등급이 낮은 축대도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비가 오기 전에 집 주변 배수로나 하수구를 미리 살피고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준비해 사전에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가 됐을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집 밖으로 대피하고 건물 지하실이나 맨홀 주변엔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맨홀 뚜껑이나 전신주, 가로 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집안에서도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이 빠졌더라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누전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건 미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누전 차단기가 완전히 건조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불가피하게 전기 제품을 만져야 할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감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윤동현입니다. 이틀간 집중호우가 이어진 경남에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는데요. 곳곳에선 산사태와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경남 합천군 황강입니다. 수변공원에 있던 대형 물놀이 기구가 거센 물살에 떠밀려 강 한가운데에 떠 있습니다. 논과 도로의 경계는 없어졌고 비닐하우스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요 걸려서 침수를 안 했는데 이 요번 장마에 침수가 많이 됐네요. 여기가 양쪽에 이쪽 저쪽 전부 마을 동네까지 물이 다 갈 정도로 지금. 이곳 합천 황강교 부근에는 노란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고 나무가 거의 물에 잠겨 위까지만 겨우 보입니다. 거창군 주상면 야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경운기를 타고 가던 83살 백모 씨가 매몰돼 숨졌습니다.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은 대피하고 축사에 있던 가축들도 이동시킵니다. 너무 산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소가 피해가 많아요. 축사 피해가 많아가지고 저희 축사는 좀 소를 이동 중입니다. 오후 2시쯤 밀양에서는 배수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틀간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남에서는 침수와 토사 유출로 33곳의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300헥타에 달하는 논밭이 물에 잠겼고 토종닭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낙동강 하류 수위도 상승해 합천 황강교와 밀양 삼낭진교 등 경남의 낙동강변 5곳에는 홍수특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추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한편 폭염 전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엔 하동과 합천 등지의 홍수 피해 말고도 산사태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모두 9개 시군 160여 곳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정부는 피해가 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과수원 위쪽 산 중턱이 갈라져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와 과수원을 덮쳤습니다. 뿌리째 뽑혀 내려온 통나무가 곳곳에 널려 있고 애써 키운 사과나무가 힘없이 뽑혀나가면서 과수원 30%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과나무가 자라던 과수원은 산사태로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길이 나고 한쪽에는 큰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집까지 밀려든 토사를 임시로 치우긴 했지만 피해가 워낙 커 자비로 복구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새내기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본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2년 만에 이런 상황을 겹쳐놓으니까는 참 막막한 그런.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는 9개 시군에서 산사태 134곳 89.7헥타, 임도 32곳 4.28km, 산림휴양시설인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 등
167곳에서 146억 9,7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 비용은 2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지역은 접근이 어려워 응급복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한 함양과 거창, 산청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 중에, 그렇지 않으면 9월 초순경 우리 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항구적인 복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거제의 한 아파트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절개지 토사가 흘러내려 위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였던 걸로 확인돼 산사태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아파트 절개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쓸려 내려온 수십 톤의 토사는 주차된 차량을 덮치고 9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진 토사가 아파트 출입구까지 들이닥쳐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도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렸다고 말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좀 그걸 하긴 했는데 저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곳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 예방 대책은 고사하고 사고 위험 경고도 미리 받을 수 없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인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거의 복구만 한다. 지금 예측이 다 틀려요. 예산하고 그거를 인력을 낭비합니까? 실제 올해 전국에서 산사태로 9곳에서 1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중 7곳엔 산사태 예보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긴 장마와 계속되는 태풍,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산사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 같은 폭우에 김해에서는 아파트 뒷산 옹벽 일부가 무너져서 3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밀양에서는 마을 진입로가 물에 잠기면서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 인근 산 옹벽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김해 지역에 3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옹벽 토사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차량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띠가 겹겹이 쳐져 있습니다. 옹벽 위로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걱정에 아파트 주민 중 35명이 새벽에 인근 모텔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이제 인명적인 큰 사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이제 설득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세대들한테는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선 토사의 천막을 덮는 등 응급 복구에 나섰지만 인근 주민들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작년에는 이쪽 동쪽 편에, 남쪽 편에 절개지에서 붕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시나 이런 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양의 마을 앞 하천이 노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사흘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30여 가구 주민들은 15분이나 더 걸리는 산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빠지긴 했던 거는 어제 아침부터 한 저녁까지 한 7시부터 그쯤 됐겠네. 못 건너간 거는. 그 앞에는 좀 더 출근을 시켰거든. 다행히 밤사이 물이 빠져 통행은 가능해졌지만 침수 위험은 여전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이곳 마을 진입로는 물이 다시 범람하고 있습니다. 추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가교 설치 공사에 들어갔지만 호우 경보가 내린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장마 전선이 경남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아침부터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하루 100mm 안팎의 거센 장맛비가 내리면서 하동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멘트와 석면을 섞어 만든 슬레이트 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로 위 도로에서는 굴착기 2대가 쉴 새 없이 흙과 돌을 퍼나릅니다. 오늘 오전 9시 47분쯤 하동군 하동읍에서 3m 높이의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옹벽이 무너진 탓에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려 주택 한 채가 파손됐습니다. 오래된 폐가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연기가 그만 또 불 때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막
싹 그 쫌덩이가 막 어그럭어그럭 하는데 불안차게 뭐 벌벌 떨어다는 게 전문이네요. 장마 전선이 남부 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오늘 오전 경남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통영 사량도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40.5mm의 장대비가 집중됐습니다. 경남 전역에도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경남 전역에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빗줄기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경남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다가오는 목요일과 일요일 한두 차례 장맛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